지난주에 제가 오프라인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지 않았던 오프라인 시대와 인터넷이 보급되어서 오프라인 백화점이 무너지고 전자상거래 몰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시대가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지역 경계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바운더리가 사라지는 거였죠. 근데 국경을 넘지는 못해요. 국경은 아직도 아주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단 국경 안에, 한 나라 안에 지역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시대 상거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자, 방금 제가 전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전 세계가 아니에요. 아직은 전 세계가 아닙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전국이에요. 제가 유럽을 잘 모르는데요. 유럽도 국경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 나라별로 있다는 거죠. 유럽도 역시. 그래서 인터넷 시대는 국경은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고 한 나라 안에서 지역 경계는 무너진 시대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와 한 시장에서 만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독립된 백화점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독립백화점 태평양이라는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동네에 자기만의 브랜드를 가진 백화점이 영업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냥 전국을 클릭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판매자에게는 엄청나게 격심한 경쟁을 불러오게 되고요. 소비자에게는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판매자에게 격심한 경쟁을 불러오는 현대 인터넷 환경은 장점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이게 인터넷 시대 전자상거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상인은 이 환경을 아주 잘 이용해야지 되는 거죠.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반드시 초거대 판매자들이 몇 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시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판매자는 전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과 싸워야 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던 미국 판매자는 아마존하고 싸워야 되고요. 일본 판매자는 독립 판매자는 라쿠텐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아마존 재팬하고 싸워야 되죠. 중국 판매자는 타오바오하고 싸워야 되고요. 한국 판매자는 쿠팡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공룡하고 싸우는 수단이 전문점인 거죠. 철저히 전문점이 되어서 공룡이 차지하지 못한 틈새 시장을 장악하는 게 생존 비법이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틈새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 중에서 내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옛 오프라인 시대에 동네에서 놀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는 철저히 전문점으로 들어가면은 공룡하고 맞서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특징을 얘기해 주냐면 의외로 틈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론을 가지고 팔라 그러면 팔 게 없어요. 전자상거래 시대는. 왜냐하면 보통은 초거대 판매자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초거대 판매자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 시장이 의외로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빈틈 중에 하나가
단순히 가격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상품의 종류 수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상품을 갖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좁혀서 분석하는 연습을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계속 열립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가 한국 합판 인쇄 시장이라는 것은 90명분 명함을 한꺼번에 다 찍어서 만드는 거를 합판 인쇄라 그러거든요. 판을 합쳐서 찍는다. 합판 인쇄 시장을 성원 에드피아, 명함 천국, 좋은 인쇄, 와우 프린트, 뭐 대략해서 대여섯 개 업체가 한국 시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뭐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오프라인 시대에 있었던 수천 개의 지역 인쇄업자가 몰락을 해버렸어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성원 에드피아하고 명함 천국, 와우 프린트하고 싸울 자신이 없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수량이 너무 많아서 제조 원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은 고급 명함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명함 시장을 버리고 철저히 고급 명함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분도 매출이 200억이에요. 왜냐하면 고급 명함만 취급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더니 전국에 있는 모든 고급 명함 수요가 이분한테 몰린 거죠. 더 싸진 거예요, 이분이. 그 몰락한 어떤 분은 스틸 스티커만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로 만든 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에 뒤에 엠블럼 이런 게 전부 철로 만든 스티커란 말이에요. 스틸 스티커. 그것만 가지고도 200억 매출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좁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종류로 승부하겠다. 종류로 승부해도 또 승부를 할 수 있어요. 혹은 최고급으로 가겠다. 이래도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시대는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고 철저히 전문점이 되면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구 단복을 팔면서 한국 거, 중국 거, 인도네시아 거, 일본 거 다 같이 파는 우리만의 특징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 가격이 싼 것,
대량에서 강한 것, 소량에서 강한 것, 이렇게 해서 축구단복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이런 특징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고 그냥 옛날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해를 많이 하죠. 뭐냐면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전자상거래만큼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만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전자상거래 자체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자면 전자상거래는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는 국내 전자상거래보다 무조건 쉽다. 그렇지만 장사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해외 직판 장사도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성과를 낸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10월 11일 현재 연매출 1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이용점이 30개가 됐고, 이 중 3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점이 23개고, 3개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성과죠. 이 중에 올해 벌써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회사가 6개나 됐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사람들이 한 번 한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보니까 그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티쿤을 이용하려고 오고 있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티쿤이 제일 잘한 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해외 직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흑자 날 때까지 4억 원은 든다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아마존이든 라쿠텐이든 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으로도 해외 직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티쿤은 이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내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티쿤보다 더 큰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카페24가 해외 직판 지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1200억 원이었던 큐텐이 해외 직판 지원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보다
어쩌면 1000배는 큰 라쿠텐이 라쿠텐 판매자로 하여금 한국에 팔도록 도와주는 라쿠텐 코리아를 만들었다가 7, 8년 정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판매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판매하도록 돕는 일에서 다 실패했습니다. 티쿤만 성공했죠. 이유는 뭐냐?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거 입혀 보시죠. 우리가 이 명함 스티커 현수막만 팔 때 2008년도 1년째 벌써 7명이고 3년째 30명이었어요. 이렇게 돼야지 겨우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통계 볼까요? 자, 월 매출, 첫 번째로 매출이 3천만 원이 넘을 때까지 걸린 개월 수예요. 처음으로 매출이 3천만 원 넘었을 때까지 걸린 개월 수입니다. 그렇게 잘 된 명함이 1년 걸렸어요. 스티커도 1년 걸렸고 실사출력물 9개월 걸렸고 이 실사출력물은 이미 그전에도 명함 사이트에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9개월 걸렸어요. 리얼 패브릭 11개월 걸렸습니다. 이건 택배 박스 같은데요. 30개월 걸려요. 이게 택배 박스인데 이거 뭐지? 하여간 뭐 49개월 걸린 건 뭘까요? 이건 전표네요. 전표. 평균에서 14개월 걸렸어요. 평균에서.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물티슈, 알루미늄 가방 뭐 이런 거 아주 특별하죠. 근데 문제는 3천만 원 갖고 먹고 살 수 있냐는 거죠. 절대 못 먹고 살죠. 그러면 한 회사가 흑자가 나려면 적어도 7천만 원은 돼야 돼요. 월 매출이. 이것만도 14개월 걸렸는데 언제 손익분기점 넘냔 말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티쿤처럼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되게 잘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경험 많은 우리가 판촉물 열어서 지난달에 100만 원에 채 팔았잖아요. 이번 달에 200만 원. 이게 흑자 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손익분기점 넘으려면 이것도 2년이에요. 자, 이거는 그나마 우리 하던 업종이니까 그래요. 아이템이니까. 식품사카 처음 다루는 거죠. 어제까지 4만 5천 엔 팔았어요. 이게 나쁜 실적이 아니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45,420엔. 명함 무려 반년에 10만 엔 팔았대요. 10만 엔. 그러면 식품 쌌고 4만 5천 엔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니까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용점한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욕 안 먹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외 법인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정말 집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좀 하다가 금방 지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거 해봐도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인원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이때도 저도 잠도 못 자고 마케팅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면서 주변에 조카들한테 장사하겠다는 조카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라고. 장사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장사할 거면 해외 직판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템 하나를 정하고 집요하게 해야 간신히 살아남는 게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정말 끈질기고 집요하게 해야 되고요. 또 이용점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를 잘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집요하지 않게 하고도 성공할 수 있으면 다 하지 않겠어요? 다 성공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를 통계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좁고 깊이 있게 가야 되고 동시에 한 우물만 제대로 파야 된다는 거죠. 왔다 갔다 우왕좌왕 하다가 보면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잘 팔렸다는 명함 스티커가 3천만 원 넘는 데까지 12개월 걸렸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직판의 이론이죠. 이런 게. 이런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각 사업부를 잘 추스르기 바랍니다. 예, 전원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오늘 사업